네, 코로나19 확산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네, 이 시간 서울의 코로나 상황과 방역 대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엄중하다 보니 또 많이 바쁘시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말에 좀 철렁하는 기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서울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0월 들어서 2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해오다가 지난 주말에는 362명, 네. 또 399명 해서 거의 확진자가 400명대를 가깝게 나왔고요. 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6시 현재 17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휴일이고 검사가 좀 적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되고요. 네. 현 추세라면은 이 코로나 확산의 진짜 정점이 어디에 이를지 정말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하나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산발적 감염이 지금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감염이 굉장히 확산된 원인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겨울철이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고 또 연말에 모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계기적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워낙 상황이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울시도 3단계 격상을 시안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3단계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3단계라는 것은 도시를 봉쇄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예. 모든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이제 3단계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취약계층들, 특히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긴급 돌봄 같은 거를 또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또 뭐 상점 같은 곳이 운영이 중단됐을 때 생필품을 구해야 되는 시민들이 또 겪게 되는 불편이나 어려움 이런 건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전문가들 또 우리 단체 협회들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경제 전문가들 또 심지어 시민들 여론까지 들어서 종합적으로 시기는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3단계도 대비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한 입장으로 검토해야 된다, 네. 다가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제적으로 밤 9시 이후에 멈춤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교통이나 대중교통 같은 게 조금 줄어들면서 그 전에 좀 다 귀가하겠다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그 전에 인파가 몰리면서 좀 위험도가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밤 9시 이후 서울을 멈추자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 9시라는 시간을 정했던 것은 또 우리 일상 그 어떤 이런 생업들이 좀 마감되는 시간이고 네. 사실은 뭐 특정 시간이기보다는 연말에 좀 모임들을 자제하고 좀 일찍 귀가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이 이제 9시 전후에서 굉장히 좀 혼잡도가 높다는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혼잡도를 모니터링하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심리적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나 혼잡도에 있어서 20% 이상 감축된 걸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좀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8시 같은 경우에는 49.9% 혼잡도가요. 그다음 9시 때는 59.9%. 그러니까 이전하고 비교해서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아마 그렇게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9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9시 전후에서 조금 이렇게 대중교통이 혼잡해지는 그런
사정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을 조금 더 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상 대책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상 곳곳에 퍼진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조용한 전파 차단을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그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치료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서울시는 선별 진료소 운영 시간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도 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요. 또 그 무증상자도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뭐 시립병원 같은 데는 이전에는 예약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예약이 없어도 바로 오시면은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는 서울 시내 전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오늘 설치됩니다.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첫날이고요. 임시 선별 진료소는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저희들이 82개의 선별 진료소 추가해서 운영이 되게 되겠고요. 네. 이제 무료 검사를 이제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뭐 어느 시민들 누구나 증상이 있든 없든 또 확진자를 접촉했든 안 하셨든 간에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진료를 받도록 하고요. 심지어는 뭐 휴대폰 전화번호만 있으시면은 익명으로도 검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걱정이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만약에 병상이 부족해서 들어갈 병상이 없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더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병상 확보 현재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이제 많은 그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병상 확보 부분입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병상이나 의료진의 상황은 한계 직전의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저희들이 흔히 병상 가동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감염병 정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지금 89.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수준에 이른 네. 거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중증 환자 치료 병상입니다. 좀 중환자분들 치료하는 병상인데요. 전체 69개 중에서 64개가 지금 사용 중이고 5개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속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대해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9군데를 지금 운영 중인데 한 2,000개 정도 병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0여 개 병상을 지금 사용 중이고요. 지금 뭐 회전하게 이제 방역하고 소독 준비 중인 걸 빼고 나면은 한 250개 정도가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병상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예.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빠르면은 저희들이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든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제 자택 격리 치료라는 요새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네네. 근데 자택에서 정말 격리돼서 치료하는 상황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각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병상 확보 노력은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 주에도 중증 환자 병상이 한 10개 정도 추가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 일반 병상도 한 207개 정도. 그다음에 예.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시생활치료센터가 2개소 추가로 오픈이 되고 자치구에서 또 13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가 새로 또 오픈이 됩니다. 그럼 한 1,800병상이 추가로 확보돼서 뭐 이러한 노력은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권한 대행께서 방금 짚어주셨지만 그 자택격리 치료를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자택 격리 치료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사는 분이 70%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7분이 아파트를 포함한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런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서 자가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가 있고요. 네네. 예. 또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정말 영악합니다. 그래서 이 또 건축물 내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확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자가 그 격리 치료 상태로는 가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의료 체계 기반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자택 격리 치료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 가는 것만큼은 막을 막아야 것이다. 되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컨테이너 병동까지 등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의견을 들어보면 이 안에 화장실도 없고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감염이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병상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회복기에 접어든 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좀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병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동형 음압 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음압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감염병 병원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 갖춘 병상이고요. 또 운영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충분한 그 병원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이 워낙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컨테이너 병상까지 설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오늘 오전까지 한 50개 정도 설치가 되었고요. 한 150개 정도는 지금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증 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얘기도 좀 해보면 역시나 당국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치구마다 이제 한 개씩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들어서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이제만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나 9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한 2,000병상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퇴원하시는 분보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입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병상이 필요하고 또 이제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자치구마다 이렇게 생활치료센터가 있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자치구의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5개 자치구에 569병상을 확보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13개 자치구에 한 1,800개 정도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도 사실은 저희들의 생명과 이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 시설인데 이 생활치료센터를 혐오 시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요. 예. 이 생활치료센터는 이 공동체의 삶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필수 시설로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 연휴고요. 또 그 다음 주면은 새해가 오지 않습니까? 연말이면 항상 이렇게 모임이 많은데 연말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 모든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비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위기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런 위기에 또 불을 더 지피는 것이 그런 지필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코로나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나 하나쯤이야 또 오늘 한 번쯤이야 하는 그런 방심은 좀 금물인 것 같고요. 예. 한 번 더 모든 분들이 같이 신발끈을 동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마스 연말 이렇게 보내시면서 가족과 함께 바깥보다는 집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연말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